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했고요. 변수 했죠? 그 다음 함수는 할 거고요. 그리고 조건문 이제 할 거고요. 반복문 할 거고요. 기본 출력은 했죠?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급 단계로 갈 건데 여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급 단계를 가시려면 나중에 막 필터, 맵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익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복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새 코드펜 하나 켜가지고 콘솔 창까지 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렇게 하고 콘솔.클리어 먼저 해줄게요. 전 히스토리 남기 싫으니까. 그 다음 var age는 25라고 해야겠습니다. 25. 자, 그 다음 콘솔.로그 성년입니다. 미성년입니다. 자, 여러분 age가 25살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되죠? 성년입니다 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냐면 무식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실행되기 때문에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나이가 20살 미만이면은 미성년이 나왔으면 좋겠고 20살 이상이면은 성년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쓰는 방법은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 if가 만약에라는 뜻이죠. 만약에 요 age가 20보다 같거나 크다면, 자, 요 연산자 올려드렸습니다. 개념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이거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요거 and랑 or 이거는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여기까지만. 자, 아무튼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라는 거죠. 그럴 땐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 하는 거죠. 자, 나이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age일까요? 20일까요? 그쵸. 답이 바로 나왔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개발자의 눈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무튼 자, 여러분 지금 age가 20인 상태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면은 이 조건이 참일 때, 즉 true일 때만 이 안쪽이 실행이 됩니다. 이 중괄호 안쪽이요. 이렇게 요게 참일 때만,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참일 때만 요 안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이. 자, 근데 지금도 둘 다 나왔죠? 나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이를 18이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만 나왔죠? 왜냐? 이 조건문이 18살로 나이가 변하면서 더 이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미성년입니다 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요 밖에 있을 때랑 요 안에 있을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요렇게 중괄호 안쪽에 가두면요, 얘는 여기에 이제 속하게 돼요. 이 if문에 종속하게 됩니다. 이 if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출력문은요, if문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됩니다. 참일 때만. 왜냐?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걸어볼게요. 나머지. 자, 이거는 조건을 어떻게 걸면 될까요? 나이가 이제 작거나 뭐보다 19살보다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가 아니라 이거겠죠. 20 이렇게 하면은 20 미만입니다.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ge가 뭐 마이너스 뭐부터 19까지 되는 거죠. 뭐부터 19까지.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이렇게 쓰던 아니면 이렇게 쓰던. 아무튼 이렇게 쓸게요. 이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자, 이제는 완벽해졌습니다. 자, age가 18일 때는 미성년, 19일 때 한번 볼게요. 19일 때. 그래도 미성년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여러분이 만드실 때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하나는 가장 적게 해보는 거예요. 2살일 때. 미성년 맞죠? 그 다음, 20살일 때. 성년입니다. 나오죠? 그 다음, 뭐, 200살일 때. 성년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을 때 뭔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나오는 것 같다 하시면 그거는 잘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요게 기본적인 if문을 푸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if문을 푸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게 너무 작으니까 여기로 볼게요. 자, 콘솔 좀 클리어는 잠깐 없애고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if문이랑 이 if문 두 개가 있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얘가 실행될 당시 얘가 어디까지가 실행이 될까요? 이 안쪽은 자, 나이가 20살일 때 여기 실행되나요?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여길 실행을 안 했을까요? 조건을 봤으니까. 조건을 봤으니까 조건을 보고서 이거 펄스네 하면서 실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요게 참이니까 당연히 요건 아예 실행 안 해버리겠구나 하는데 어디까지 실행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봅니다. 뭘 실행 안 하는 거냐면 요 안쪽을 실행 안 하는 거예요. if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부터 이 안쪽은요, if문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고 거짓일 때는 실행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 if문 소속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 조건까지는 봅니다. 얘 보고요. 얘가 조건 봤을 때 age가 20살이나 20살보다 많을 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참이 맞아서 실행을 안쪽을 한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age가 20살인데 조건 봤을 때 거짓이니까 이 안쪽을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실행하고요. 여기 실행합니다. 참이니까. 그리고 여기 실행해요. 그리고 여기 실행 안 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요 if문하고요. 요 if문은 각각 다른 if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수능 문제예요. 여기 수능 문제라고 칩시다. 문제 좀 더 그럴싸해 보게. 문제 23번. 둘 중 age에 따라서 둘 중 맞는 걸 출력해주세요. 뭐 라는 대충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능 문제입니다. 자,
어차피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그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어차피 얘 아니면 얘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수능이니까 빨리 풀어야겠죠. 에이지가 20이에요. 보니까 보기가 20입니다. 얘가 보기 이렇게 보기가 20인데 20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를 봤어요. 첫 번째 이품은 첫 번째 이품을 봤는데 얘 맞나요? 틀리나요? 얘가 두 번째 이품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에이지가 20일 때 첫 번째 이품문이 맞나요? 두 번째 이품문이 맞나요? 첫 번째죠.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두 번째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나요? 아니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if문은요 두 번째까지 굳이 확인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을 확인했을 때 참이면 출력을 한다 했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본다? 여기까지는 봅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else if입니다. else if 이렇게. 자,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요 이 if문과 이 if문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if문이 됩니다. 따로. 근데 else if로 묶어버리면 이 if문은 이제부터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 자, if문을 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참이네요. 그러면 뒤에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다? 좀 더 효율적이게 작동을 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만약에 하나 더 있어요. 셋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셋 중. 자, 나이가 그냥 대충 지을게요. 대충 100살이라 할 때 100살입니다 라고 할게요. 100살이라 할 때 이렇게. 자, 요 셋 중 맞는 걸 출력해 달라고 합니다. 셋 중 맞는 거. 이럴 때 자, 나이가 만약에 100살이에요. 자, 이건 삼지선다죠. 셋 중 하나는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else if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가 정답이죠? 1번, 2번, 3번 볼까요? 1번 봤는데 조건 봅니다. 맞나요? 아니죠. 두 번째 거 봅니다. 맞나요? 아니죠. 세 번째 거 봅니다. 맞나요? 맞죠. 나이가 지금 100살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자,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아니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이거 삼지선다니까 무조건 그냥 세 번째 거죠. 답이 어차피 얘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만약에 나이가 20살일 때는 얘가 뒤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바라는 거예요. 얘가 좀 더 똑똑하게 작동하기를요. 지금 어차피 삼지선다인데 나이가 100입니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죠. 근데 얘 찾아보고요. 아니라는 거 이제 판단합니다. 얘 찾아보고요. 아니라는 거 판단해요. 그럼 답은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조건까지 또 봅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else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하면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 자, 쉽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좀 더 쉽죠? 자, 여러분, 둘 중에 정답 있나요? 정답 없죠? 그럼 실행될까요? 콘솔에 출력되는 게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if문을 두 개 써도 else if를 써도 여기에 이 중에서 답이 없다 하면은 그 무엇도 콘솔 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else를 쓰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else를 쓰면은 무조건 셋 중 하나는 출력이 됩니다. 얘는 왜냐면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는 대신 그냥 얘네 둘 다 만약에 더 있어요. if문이 더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 중 그 무엇도 아니면 무조건 얘라도 출력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lse if만 쓴다고 해서 단순히 무조건 다 출력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빈틈없이 방어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else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그냥 너야.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코드펜에 돌아가서 age가 있고요. 여기에 있나? 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뭐 0살부터 뭐 19살까지는 이제 뭐라고 나눠야 되냐면 청소년, 영유아, 아동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터 이제 뭐 20살부터 이렇게 할게요. 29까지 20대 39까지 30대 40대 이제 40, 50부터는 50대 이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를 자, if가 있죠? 일단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나이가 19살보다 작을 때 요거를 해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자 20살보다 크고 이제 여기서 이걸 쓸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19살보다는 아니 29살보다는 작을 때는 뭐다? 20대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여기서 요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리고를 뜻해요. 그리고 자, 요 그리고는 뭐냐면 얘랑 얘를 기준으로 양쪽이 둘 다 true여야 됩니다. 둘 다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조건 봤을 때 참이고 얘도 조건 봤을 때 참이면 얘가 실행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월이 있습니다. 5월은 또는 얘는 그리고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요. 얘 또는 얘가 참일 때. 그러니까 그리고의 조건은 뭐냐면 얘랑 얘가 무조건 참이어야지 요 안쪽에 실행이 되는데 요 5월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일 경우 그럴 때 얘를 실행을 합니다. 좀 더 봐주죠. 이 조건문에 대해서 관대한 녀석입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또는 자 그리고 age가 30에서 39까지는 30대죠. age가 40에서 49까지는 40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50 이상일 때죠. 자, 나이가 지금 200살입니다. 200살이면 50대 이상이 맞죠. 그리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이가 2살일 때 청소년, 영유아, 아동입니다. 라고 하고요. 순서를 조금 너무 순서가 애매하죠?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할게요. 순서가 이게 맞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이가 22살이면 20대 32살이면 30대 하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약간 여기 조건문에 붙어있는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29살일 때는요? 20대에 맞죠? 39살일 때는요? 30대 맞고요. 49살일 때는 40대 맞고요. 59살일 때는 50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은 이렇게 썼을 때 잘 나오긴 하죠? 그럼 성공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f문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f문들은요 지금 각각 독립적인 if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else를 붙여가지고 얘네들을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그 외라고 해도 되겠죠. 굳이 마지막 거는 어차피 얘네들 중 하나가 답이게 할 거니까 그냥 빼고 else만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이 코드를 지금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뭔가. 이 코드를 줄일 겁니다. 한번 줄여볼게요. 자, 요거 없앨 거고요. 요거 없앨 거고요. 요것도 없앨 겁니다. 요렇게만 할 거예요. 잘 나온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49살일 때 40대입니다. 39살일 때 40대입니다. 29살일 때 20대입니다.
19살일 때. 영유아 청소년 아동입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에이지가 19살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분명 아까 그렇게 길게 써야만 됐던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냐? 자, 아까는 얘네들이 각각 다른 독립적인 if문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else if로 묶어줌으로써 이제는 이 녀석들이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됐는데, 만약에 나이가 19살이라고 하면은 얘한테 걸리겠죠. 그리고 뭐다? 그 뒤는 쳐다도 안 보인다. 왜냐? else if로 묶어서 이게 참일 경우에 얘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얘기했죠. 왜냐? 얘네들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9살일 땐 어때요? 얘도 맞고 얘도 맞죠? 가 아니라 이상일 때, 29살 이상일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29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에이지가 19살일 때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한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 에이지가 만약에 19살 뭐 29살일 때는 다 얘네한테 미리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3인 이상 뒤에가 더 이상 실행될 리가 없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줄여도 이게 실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9살일 때 얘 아니죠? 넘어갑니다. 얘 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참이니까 실행을 하겠죠? 그럼 뭐다? 뒤는 쳐다도 안 본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else if를 묶어줌으로써 이렇게 코드를 간결하게 짜도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코드겠죠? 아무래도 보기도 편하고 쓰기도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if, else, if, else. 자, 무조건 if 다음에 뭐 이렇게 쓰고 else, if 이렇게 뭐 쓰고 else 이렇게 써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if랑 바로 else, 얘나 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if문에 조건문 이렇게 걸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아니면 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문이 더 있을 때는 뭐다? if, else if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else if 한 다음에 if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else if 앞에는 if문이 먼저 이렇게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if문을 쓰는 건 상관없죠. 그리고 else만 따로 써도 안 돼요. if는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else if나 els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 if가 붙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 에이지가 20살일 때 만약에 에이지 플러스 20 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더하기 에이지가 지금 20이죠. 20 더하기 20은 40. 만약에 40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안에는요, 조건문 안에는 항상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는 열어드렸나? 한번 볼게요. 논리 연산자가 여기 있죠. 논리 연산자라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요. 하나 조건문에는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ag 플러스 20 요런 거는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산술 연산자. 요런 거는 조건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요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한다거나 요렇게 한다거나 요렇게 한다거나 요렇게 한다거나 요렇게만 가능합니다. 조건문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뭐다? 이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else if를 묶었을 때 만약에 얘가 참이어도 자, 이런 차이가 있었다. 얘네들은 각각 다른 if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요. 얘가 참이어도 어디까지 실행해 본다? 프로그램이 여기까지는 실행을 해본다. 왜냐? 여기서 조건문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else if로 묶어주면은 뭐다? 얘가 참인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뒤에는 거들떠도 안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조건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참인 경우가 얘가 참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그냥 얘를 정답 처리해버린다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조건문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